오메가3가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다 해가지고 한때 좀 뉴스에도 나오고 사람들도 깜짝 놀랐죠. 정확히는 이제 유럽 의학청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간단히 말하면은 오메가3인 EPA와 DHA 총합으로 4,000mg 이상을 하루에 복용했을 때 이 부정맥, 우리가 흔히 이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거를 이제 부정맥이라 하죠. 부정맥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였어요. 그런데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면요, 조심을 해야 될 게 어떤 사람들이 어느 정도 양을 먹었는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살펴보면은 심혈관계 위험 인자를 하죠. 고혈압이 있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심혈관계를 가지고 있는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이런 환자들한테 하루에 4,000mg 이상을 이제 복용했다고 해요. 자, 4,000mg이라 하면 어느 정도냐면 저희가 보통 영양제로 오메가3 먹는데 보통 1,000mg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양의 4배를 드셨다는 거죠. 연구 결과를 조금 더 제가 살펴보니까 오메가3를 먹은 환자들과 오메가3를 먹지 않은 환자들의 부정맥 발현 정도를 보니까 5.3% 하고 3.9% 해가지고 먹은 사람과 안 먹은 사람은 1.4%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그래서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메가3는 음식으로도 많이 섭취를 하는 성분이죠. 뭐 생선 또는 고기 또 뭐 올리브유 같은 이제 기름 성분에도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고 또 이제 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성분으로 이제 오랫동안 알려져 왔어요. 오히려 이제 오메가3는 우리가 이제 혈압을 낮추거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거나 또는 혈관의 염증을 낮추어 주어서 심혈관 건강을 또 개선하고 또 뇌기능 향상 아니면은 항염증 효과 또 안구건조증 또는 뭐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영양소로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영양제 중에는 가장 확실하면서도 가장 근거 있고 가장 다양하게 이점을 가지고 있는 영양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연구가 하나 나왔지만은 사실상 오메가3는 계속 드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거는 여전히 정설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제 3대 만성질환이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예후가 좋지 않고 또 고생하시는 질병이 바로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주변에 이제 당뇨병 환자분들을 보면은 당뇨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말초 혈관이 다 막혀서 막 손발끝이 시커매요. 그래서 나중에는 손발끝을 절단을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당뇨병 많이 걸리시면 당뇨병성 환방변증이라고 해서 실명으로 이어지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 여러모로 이제 안 좋은 예후를 많이 가지고 있죠. 우리가 당뇨병은 흔히 식습관병이라고 부르거든요. 설탕, 밀가루 이런 것들, 당분을 너무 과도하고 또 너무 자주 먹어서 이제 생기는 병이 이제 당뇨병인데 우리 몸에 있는 혈액속에 있는 당분이 총 얼마인지 아세요? 당분의 양이 4g 정도밖에 안 된대요. 4g이라고 하면은 티스푼 한 숟갈보다 살짝 작은 양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콜라 한 캔 먹으면은 당분 27g이에요. 4g보다 훨씬 차이가 많이 나죠. 생활하면서 먹는 당분의 양이 그렇게 많은데 당분이 어떻게 그 정도 낮게 유지가 되느냐?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작용을 하기 때문이에요. 인슐린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 혈액 속에 있는 당분들을 세포나 또는 근육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혈액 속에 있는 당분의 양을 낮춰서 유지를 하는데 우리가 당분을 너무 많이 또 너무 자주 먹게 되면은 도저히 인슐린만으로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혈액 속에 당분이 점점 올라가서 이제 당뇨병에 걸리죠. 아까 제가 혈액 속에 있는 당분의 양이 4g 밖에 안 된다 했잖아요. 티스푼 한 숟갈이라 했는데 4분의 1숟가락만 더 늘어나면은 그게 바로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올라가도 쉽게 당뇨병에 걸려요. 그만큼 이제 우리 몸에 인슐린 작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당뇨를 낳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되게 간단하죠. 우리가 혈액 속에 당분이 높아지지 않게 하고 또 혈액 속에 만약에 당이 있으면은 그 당이 우리 몸의 세포와 근육으로 잘 들어갈 수만 있다면은 당뇨병이 안 생기겠죠. 근데 원인과 해결책은 너무나 명확한데 반대로 이거를 지키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당뇨병이 낫기 힘든 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당뇨병에 어떤 영양제를 드시는 게 좋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알려진 영양제 중에서 가장 좀 근거가 있고 또 관련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고
긍정적으로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검증된 영양소를 지금부터 좀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먼저 우리가 당뇨병을 단계적으로 좀 나눠야 되는데, 초기 당뇨병이라면은 관점을 인슐린 감수성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내 몸에서 인슐린이 나오면은 우리 몸이 째깍째깍 잘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인슐린의 말을 잘 듣게 만드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영양소가 뭐냐면 바로 베르베린입니다. 이 베르베린은요, 이제 당뇨병과 관련해서 타 영양소들과 달리 굉장히 연구도 많이 되었지만은 그 이제 효과도 굉장히 좋다라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는 이제 물질이에요. 당뇨병의 대표적인 지표라 하죠. 이 당화혈색소를 낮춰주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몸에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당뇨병을 떠나서 고지혈증 같은 이제 대사성 질환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은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마그네슘입니다. 이제 마그네슘은 특히 한국인들한테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이기 때문에 더더욱 좀 추천을 드리는 성분이고요. 이 마그네슘 역시 인슐린 감수성 회복에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인데, 왜냐면은 이 인슐린의 분비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마그네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추천드린 영양소는 또 크롬이죠. 당뇨병 있으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 크롬 영양소 들어보셨을 거고, 이제 크롬을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크롬 역시도 우리 몸의 인슐린 작용을 도와주고 또 몸의 인슐린 감수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다만 이 크롬은요, 우리 몸에서 아주 소량 필요한 미량 영양소이기 때문에 뭐 단일제로 드시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쉽게 과량으로 복용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섭취하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당뇨병이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또 이제 합병증으로 이어졌을 때, 그럴 때 이제 또 드셔야 되는 영양소가 또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당뇨 합병증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건요, 우리 몸에 당독소가 인체를 파괴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당독소가 뭐냐면은 우리 몸의 혈당이 높아요. 이제 체내에 이런 당분들이 많으면은 이 당분들이 단백질하고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독소를 우리가 당독소라 하는데, 이 당독소들이 굉장히 우리 몸을 돌아다니면서 세포를 파괴시키고 혈관을 망가뜨리고 우리 몸에 있는 당뇨 합병증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독소 제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 당독소 제거에 탁월하게 좋은 성분 중 하나가 바로 커큐민입니다. 우리 강황에서 추출한 성분이 이제 커큐민이라 하는데, 오랫동안 이 당뇨병 치료에 쓰였던 천연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사람이다 보니 이제 지내면서 달콤한 빵이라던가 밀가루 뭐 빵 같은 거 음식 한꺼번에 좀 과식을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때 이제 그냥 이제 그렇게 갑자기 먹으면은 당이 확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굉장히 좀 피로하고 좀 머리가 띵한 것 같고 그런 기분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빵 같은 거 많이 먹었을 때 이 커큐민을 이제 한 포 같이 먹으면은 확실히 조금 머리가 띵하거나 좀 당 떨어지는 기분, 좀 피로해지는 기분이 확실히 덜해서 적극적으로 좀 많이 권하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합병증이 있으실 때 많이 생기는 합병증이 또 당뇨병성 망막질환, 그때 가장 추천드리는 영양소는 바로 아스타잔틴입니다. 눈영양제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아스타잔틴 이거 이제 당뇨병으로 인한 망막질환에도 굉장히 좋거든요. 왜냐면은 이 아스타잔틴은요, 우리 루테인이나 뭐 지아잔틴보다 더 강력한 이제 항산화 효과를 발휘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이제 눈에 황반병성을 일으키는 당독소 생성을 막아주는 데도 효과가 좋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당뇨병도 있으면서 좀 이런 눈도 안 좋다 이러시면은 이제 아스타잔틴 복용하시는 거를 굉장히 적극 추천을 드려요. 또 많이 생기는 합병증 중 하나가 당뇨병성 신경변증이죠. 우리 이제 당독소가 우리 몸에 있는 신경세포를 이제 파괴를 하거든요. 그런 분들 많아요. 당뇨가 오래 지속되면은 그 손발이 막 끝이 막 저릿저릿하거나 손발에 감각이 좀 무뎌진다거나 이제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이때 추천드리는 영양소가 바로 알파 리포산입니다. 왜냐면은 이 알파 리포산은요, 우리가 뭐 비타민 C나 비타민 E 같이 항산화 효과도 굉장히 좋지만은, 마찬가지로 이제 인슐린 감수성이랑 혈당 수치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많이 주고요. 또 신경계의 손상을 또 줄여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런 좀 신경이 저릿저릿하고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알파 리포산을 추천을 드리고, 당뇨병에 이 영양제 조치해서 그냥 막연히 드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증상을 갖고 있는지에 딱 맞춰서 거기에 맞는 영양소를 드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사람마다 필요한 영양제는 다 다릅니다. 왜냐면은
내가 어떤 식사를 하고 어떤 환경에서 지내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고 또는 어떤 유전자 형질을 타고났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부족한 영양소나 보충해줘야 되는 성분들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단 말이죠. 또 이제 그로 인해서 불편한 증상들이 생기는 것도 다 사람마다 다를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적의 영양제는 이제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평소에도 이 염증 수치랑 이제 혈당 수치를 좀 관리를 하라는 이제 검사 결과를 받았어요. 제가 또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좀 신경이 좀 예민해지고 좀 밤에 좀 불면증, 잠이 좀 안 오고, 그리고 또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은 땀을 또 많이 흘려요, 제가. 그래서 이제 좀 미네랄 같은 이제 성분들이 많이 땀으로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좀 근육이 쥐가 많이 난다거나 아니면 눈 밑에 떨림 증상이 좀 많은데, 그래서 저는 보통 어떻게 영양제를 구성해서 먹냐면은 운동을 하면서 생기는 이런 염증들을 낮춰줄 수 있는 감마리놀렌산하고 또 오메가3를 하루 하나씩 이제 복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같이 이제 먹는 게 이 지용성 성분인 이제 커큐민을 함께 먹어요. 그래서 혈당을 조금 조절하려고 이제 커큐민을 함께 이제 먹고 있고요. 또 운동을 하고 또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는 이 마그네슘과 칼슘이 1대1로 들어있는 이제 멀티미네랄 제형을 이제 복용을 하면서 이제 땀과 소변으로 배출되는 이제 미네랄들을 이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는 이제 신경을 좀 이완시켜주는 스트레스 이제 영양소라고 불리는 살리드로사이드를 한 포씩 먹고 있어요. 이 살리드로사이드는 마음을 좀 안정시켜주는 호르몬인 세로토닌 생성을 도와주고 좀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사실 저도 예전에는 좀 불편하고 좀 뭐 몸에 피로하고 이러면 그냥 종합 영양제 먹어야지 하고 그냥 막연하게 먹거나 아니면은 좀 친구가 그냥 이거 좋다더라 해가지고 그냥 먹었는데, 사실 그렇게 이제 먹다가 내 몸에 내 증상에 맞는 방식으로 영양제를 이제 세팅을 해서 먹으니까 훨씬 몸도 건강하고 훨씬 활기차지더라고요.